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폭발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진 STX 조선해양 사고 현장에 대해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합동감식반은 현장에서 뚜렷한 화기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전기적 원인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도장 작업을 하던 4명이 숨진 사고 선박은 합동감식으로 분주합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1시간 20분 만에 발생한 폭발 원인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전기적인 원인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해경수사본부는 송풍기와 작업등 등 탱크 안 전기시설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작업등 4개 가운데 1개가 깨져 있는 것과 전선이 낡은 것이 현장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피복선의 노후화 또는 강폭 등이 떨어짐으로 인해 이제 폭발을 야기했는지의 부분에 중점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STX조선은 유증기를 빼는 송풍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고 해당 선박에서 일하던 20명 모두 도장 작업을 위해 투입돼 용접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발화원이 있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피복들을 지금 입고 다니고 있고요. 해당 선박의 안전 담당자가 사고 당시 다른 현장에 있었던 것과 원청에서 정상적으로 작업 허가가 나갔는지 등 안전규정 준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STX조선 진해조선소에 대해 2주간 특별감독과 함께 조선소 전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복지 서비스 신청을 못하고 어렵게 지내는 이웃들이 많은데요. 경남에서 올 하반기에만 복지 사각지대 의심 대상자 2만 명에 대해 전수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 내서읍의 한 소형 아파트. 올해 75살인 할아버지가 9살, 6살 손주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들은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몸도 성취하는 데다 비가 오는 날이면 수입도 끊겨 생계가 늘 걱정입니다. 한번 나갔다 보면 한 8만 원씩 7만 원씩 그것도 일이 잘 있는 것도 보지만 일도 먹고. 이 가정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지만 이 같은 복지제도를 몰라 그동안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된 읍사무소에서 최근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수급까지 신청해 줬습니다. 각종 복지가 읍면동에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처리되는 수동적 방식이었다면 최근 들어 직접 공무원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읍면동 복지 허브화 제도가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기존 복지팀과 별도로 맞춤형 복지팀이 직접 찾아가 상담을 하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거의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지금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경남 308개 읍면동 가운데 이 같은 맞춤형 복지팀이 구성된 곳은 모두 229곳. 나머지 읍면동도 내년까지 모두 설치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추진됐던 진주대첩광장 조성 사업의 토지 보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형평운동 기념탑만 남았는데 의미를 살리기 위해 그대로 둬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옮겨야 한다는 진주시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미령 기자입니다. 진주대첩 광장 조성을 위한 지난 10년 동안의 보상과 철거가 마무리되면서 진주성 앞에는 형평운동 기념탑만 남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진주에서 일어난 형평사 운동을 기리기 위해 20년 전 진주 시민 1,500명의 성금으로 만든 탑. 시민단체들은 기념탑 등 역사적 흔적을 간직한 광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는 진주성 외성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백정들이 500년 동안 성 안에 들어가 살질 못했어요. 그분들의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웠고, 반면 진주시는 문화재 발굴 조사가 필요하고 주변 교통대책과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해선 기념탑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교수, 학계 등 전문가 추천을 받아서 위촉된 위원 중심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주시는 문화재 발굴 조사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쯤 착공할 계획입니다. 형평운동 기념탑 이전 문제로 진주시와 시민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사업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스웨덴 최대의 고부가 가치의 컨테이너선 수주를 자신하던 국내 조선업체가 중국 조선사에게 밀려났습니다. 중국의 조선산업은 최근 선박 수주에서 한국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허성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만든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 트라이엄프호입니다. 축구장 4개 넓이에 20피트짜리 컨테이너 2만여 개를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크기로 우리 조선업계의 자존심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큰 컨테이너선을 두고 벌어진 수주전은 중국이 승리했습니다. 9척을 발주한 프랑스 선사는 국내 조선소와 경합 끝에 중국 조선소 2곳을 선택해 1조 6천억 원짜리 건조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선박은 벙커 CU와 액화 천연가스를 모두 사용하는 이중 연료 추진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선박. 중국의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해외 선사들까지 인정한 겁니다. 2만 TU급을 발주를 해서 건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트랙 레코드로 해서 또 뭐 가격을 좀 상대적으로 좀 싸게 하거나 충분히 수주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중국은 최근 국영 조선소를 중심으로 국제 LNG 운송선 경쟁 입찰에서 4척을 한꺼번에 수주하는 등 우리나라를 제치고 상반기 수주량 1위로 올라섰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조선 산업이 적어도 2, 3년 안에는 중국 기업들에게 따라잡힐 수 있다며 친환경 스마트 선박에 대한 개발 전략을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날씨를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들다가도 갑자기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곤 하는데요.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하동과 고성이 122.5mm로 일부 지역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비는 이렇게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오전까지는 경남 대부분 지역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내륙 곳곳에서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낮 기온 33도 안팎의 반짝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이후로 금요일에는 또다시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이 가장자리를 따라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방의 하늘에는 낮은 구름이 약간 지나고 있고요.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창원과 김해가 26도 가리키고요. 낮 기온은 밀양이 33도로 어제보다 더 크게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22도에서 26도 사이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고요. 낮 기온은 모두 30도를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높게 일겠고 남해상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대우조선 산업역사 제드텍에서 선박 항공기 공학기술자 3명을 찾습니다. 3년 이상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대우조선협력사 고강산업이 선박 가용접을 할 취부사 5명을 모집합니다. 최저시급 이상이 지급됩니다. 대우조선협력사 금강산업이 선박 가용접원과 취부사로 일할 직원 5명을 뽑습니다. 최저시급 이상이 지급됩니다. 삼성중공업 협력사 세경에서 총무부서에서 일할 일반 사무원 1명을 뽑습니다. 인근 거주자와 여성을 우대합니다. 대우조선협력사 선박 부분품 제조업체 강원산업이 용접원 20명을 모집합니다. 최저시급 이상이 지급됩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봉사활동으로 취임식을 대체하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어제 오전 거제한 노인요양원을 당직자들 10여 명과 함께 방문해 청소와 급식 지원 등의 봉사활동으로 1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한표 위원장은
도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회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가위기관리종합훈련인 2017 을지연습이 경남에서도 어제부터 오는 24일까지 민방공 대피훈련 등 모두 320여 건의 실제 훈련으로 열립니다. 특히 23일에는 밀양시 삼랑진 양수발전소에 테러가 난 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이 펼쳐집니다. 훈련 기간 동안 경남도청 앞에서는 도민을 대상으로 안보 장비와 구조 군안 장비 전시회, 심폐소생술 체험 행사 등이 열립니다. 김해 장유터널 등하교 문제 해결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이 새로 생깁니다. 김해시는 25인승 소형 버스 석 대를 투입해 내덕중학교에서 가불병원, 장유터널, 롯데아울렛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김해 일부 학생들이 미세먼지가 많은 장유터널을 걸어서 등하교를 해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습니다. 진주중앙시장의 중소벤처기업부의 2017년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진주중앙시장 청년몰 사업은 시장 2층 빈 점포를 활용해 20개의 청년 상인 점포를 조성할 계획으로 점포 개선과 기반 조성, 공동 마케팅 등 사업비 최대 15억 원이 지원됩니다. 한편 창원 회성종합상가와 양산 남부시장도 지난 3월 청년 상인 창업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새 단장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과 총 사업비 3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현재 한국형 전기온수기 에너지 효율 시험소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지난 2013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일괄 수주 계약 방식의 한국형 시험 인증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번이 에어컨과 냉장고 등에 이어 네 번째 수출 계약입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시험 장비 구축부터 기술 노하우 전수, 현지 시험 인력 육성 등 시험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함양군 버스 승객들은 단일 요금만 내고 어디든 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함양군은 최근 열린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성인 1,000원, 청소년 800원 등 10개 안이 제시됐으며 용역사가 조사한 손실보전금 내용을 검토해 다음 달 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는 2009년부터 전북 진안을 시작으로 전국 20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경남에서는 함안과 거창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